안녕하세요, 바블님들. 이제 퇴근하는 시간대죠. 이제 차나 지하철,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이겠죠. 그래서 그만큼 돌아가는 시간을 편안하게 마음을 비우고 휴식한다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리왕자 오디오북 마지막 19, 20, 21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왕자는 높은 산에 올랐대. 어리왕자의 별에선 산이라곤 무릎 높이까지 오는 세 개의 화산이 닿였는데 가끔 그는 사화산을 겉상으로 사용하고 했다는군. 이런 높은 산이라며 어리왕자가 혼잣말로 말했지. 온 별과 온 사람들을 다 내려다볼 수 있겠는데. 그치만 어리왕자가 산에서 바라보거라고 뾰족히 솟은 바위투성이 산봉우리들, 그래 그뿐이었지. 안녕하세요 라며 어리왕자는 무작정 말을 걸며 말했어. 안녕하세요 라고 말이가 들려왔지. 누구 계세요? 라며 어리왕자가 말했대. 누구 계세요? 라는 또 메아리가 들려오더래. 제 친구가 되어주세요. 너무 외로워요 라며 어리왕자가 말했어. 외로워요 라는 메아리가 들릴 뿐이었지. 정말 이상한 별이야 라며 어리왕자는 생각했어. 이곳은 너무 건조하고 뾰족하고 재미가 없어. 사람들은 상상력도 없나봐. 내 말만 되풀이하잖아. 내 별에 있는 꽃은 그래도 항상 내게 먼저 말을 걸어주었는데. 다 그런 법이죠. 20장입니다. 하지만 어리왕자는 모래길과 바위와 눈부는 곳을 한참 걸어서야 간신히 정말이지 운 좋게도 길을 접어들 수 있었어. 모든 길을 거주지로 이어지기 마련이니까 안심이 된 거지. 안녕? 라며 어리왕자가 말했어. 그건 그곳 저원에 가득한 장마들에게 한 말이었어. 안녕? 라며 장미들이 말했대. 어리왕자는 장미를 바라보았어. 정말 자신의 장미꽃을 닮은 장미들로 가득했거든. 너희들은 누구니? 라며 대경실색하며 어리왕자가 물었지. 우린 장미들이야 라며 장미들이 말했어. 아 라며 어리왕자가 말했지. 아주 불행한 마음이 들었거든. 자신의 꽃은 온 우주에서 자신의 유일한 장미라고 아는데 지금은 이 저원에만 해도 5,000송이 넘는 장미들이 똑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지. 그 애가 당황하겠어.
라며 어린 왕자가 혼자 말을 했어. 너무 다와해 헛기침을 하거나 창피함을 벗어나기 위해 기절한 척 할지도 몰라. 아님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네가 오히려 자책감을 느끼게 정말로 죽으려 들지도 몰라. 그때 어린 왕자가 다시 혼자 말을 했어. 단 하나뿐인 꽃을 가지고 있어. 모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저 그런 장미 한 송이를 소유하고 있었던 거네. 내 무릎을 닦는 세계의 화산, 더구나 그 중 하나는 아마도 영원히 꺼질 화산인 거고, 이젠 난 유대와 왕자도 모두 아니야. 그러더니 잔디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대. 21장. 그때 여호가 나타났어. 안녕? 라며 여호가 말하더래. 안녕? 라며 어린 왕자도 말했지. 하지만 살며시 든 고개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 난 여기 있어. 라며 그 목소리가 말하더래. 사과나무 아래 말이야. 넌 누구니? 라며 어린 왕자가 물었지. 근데 넌 참 귀엽게 생겼구나. 난 여우라고 해. 라며 여우가 말했어. 그럼 나랑 놀아줘. 라며 어린 왕자가 제안했지. 지금 난 슬프거든. 난 너랑 놀아줄 수 없어. 라며 그 여우가 말했어. 난 아직 기다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 그럼 미안. 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지. 그치만 잠시 생각해보든 어린 왕자가 덧붙였지. 근데 길들인다는 게 뭐니? 넌 여기 사람이 아니구나. 라며 여우가 말했어. 뭐라도 참이었니? 난 사람들을 찾고 있어. 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근데 기들인다가 뭐야? 사람들이라고. 라며 여우가 말했어. 사람들은 언제나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하러 다니지. 그 바람에 난 꽤 난처하단 말이야. 사람들은 또 닭을 사육하기도 해. 그 닭이 내 유일한 낙이란다. 너도 닭을 찾고 있었던 거구나. 아니, 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난 친구를 찾고 있었어. 근데 길들인다가 무슨 말인 거야? 잊혀지지 않도록. 라며 여우가 말하더래. 관계를 맺는다란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응. 라며 여우가 말했어. 넌 그저 내게 어린 소년일 뿐이야. 다른 수십만 명의 어린 소년들과 같은 그냥 그저 그런 소녀 말이야. 그러니 나도 내가 굳이 필요한 건 아니야. 너도 마찬가지로 내게 굳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난 너에게 그저 수십만 마리의 여우들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 하지만 내가 날 기다리면 우리 서로 필요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넌 내게 이 세상 유일한 것이 되지. 나도 내게 이 세상 유일한 것이 되고 이해되기 시작했어. 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꽃이 있는데 내 생각에 그 애가 날 기다리는 것 같아.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라며 여우가 말했어. 지구상에선 온갖 게 다 벌어지니까. 오, 그 애 지구 애가 아니야. 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여우가 이 발언에 무척 흥미로워했어. 다른 별에서 왔구나. 응. 내 별에도 사냥꾼이 있니? 아니. 재밌는데 그럼 암탉들은?
없어. 완벽한 것은 아니구나 라며 여우가 보니 아쉬워했어. 그치만 여우는 곧 자기 얘기로 돌아갔지. 내 삶은 단조롭단다. 난 닭들을 쫓아다니고 사람들은 난 쫓아다니지. 모든 닭들은 서로 닮았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비슷하게 닮은 것처럼. 그래서 난 좀 실증이 나도 참이야. 그치만 내가 날 기다린다면 내 삶의 광명이 비추게 될 거야. 난 모든 다른 발자국 소리들 속에서도 내 발자국을 구분하게 될 거고, 다른 이들의 발자국 소리는 날 땅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겠지만 내 발자국 소리만은 날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마치 음악처럼. 자, 봐! 보이지? 저기 밀빵 말이야. 난 빵을 먹지 않는다. 그러니 저 밀말들이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 밀발은 내게 어떤 생각도 불러일으키지 않아. 슬프지? 하지만 넌 황금 머릿결을 가졌잖아. 그러니 내가 날 기다린다면 모든 게 경이로워질 거야. 밀발들이 금빛으로 익어갈 때면 난 널 떠올리게 될 거야. 여우는 입을 다문 채 오래도록 어린 왕자를 바라다보며 서 있었어. 그러니 날 기다려줘 라며 그 여우가 말했어. 그렇게 라며 어린 왕자가 대답했지. 하지만 난 시간이 많지 않아. 난 친구도 많이 만나야 하고 배워야 될 것도 많으니까 자신을 기다리는 것만 알면 돼 라며 여우가 말했어.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걸 배울 시간이 없단다. 상점에서 물건 살 때도 기존에 진열되어 있는 것들만 사지. 하지만 친구가 하는 상점이 없기에 더는 친구도 없는 거지. 만약 내가 친구를 원한다면 날 기다려봐.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인내심을 발휘해야 해 라며 여우가 말했다. 우선은 내게서 좀 떨어진 곳에 앉아줘. 저기 좋네. 잔디밭 말이야. 내가 널 힐끔 쳐다보면 너도 날 힐끔 봐줘. 아무 말 없이 말이야. 언어는 오해를 낳지만 매일같이 내가 조금씩 내게로 다가와서 안아준다면 매번 같은 시간에 와주면 좋아 라며 여우가 말했어. 그래 해준다면 예를 들어 오후 4시쯤. 그럼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그러다 4시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난 또 행복할 거고 어서 4시가 왔음 하고 갈망하며 살아있게 되겠지. 매주 한복에 저를 달아보게 될 거야. 하지만 내가 아무 때고 찾아온다면 나는 언제 심장을 졸여야 될지 모르게 되지. 그래서 의식, 절차 또는 예배식 같은 의식이 필요한 거야. 의식이 뭔데? 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잊히는 게 많으니까 라며 여가 말했지. 어느 날 하루를 다른 날 하루와 다르게 만드는 거야. 그건 시간이 될 수 있어.
예를 들어 사냥꾼들 사이에서도 의식이 있는다.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 처녀들과 함께 춤을 추러 가. 그러니 내게 목요일은 얼마나 행복한 날이니 내가 포도밭을 거닐어도 아무도 날 관심 안 하지. 사냥꾼들은 그날 종일 춤을 추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매일 그런 날이 또 계속되면 그것 자체로 또 문제야. 하나도 쉬는 날 같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어린 왕자는 그 여우를 기다리게 되었어. 그러다 떠날 때가 또 가까워진 거지. 아! 라며 여우가 말했어. 눈물이 나오려고 해. 내 실수야. 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지. 네가 나보고 널 기다려 달라고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물론 라며 여우가 말했어. 하지만 그래도 울었을 거야. 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물론 라며 여우가 말했지. 결국 아무것도 달라질 건 없어. 아니 라며 여우가 말했어. 옥수수 밭의 색깔이 달라졌잖니. 결국 그걸 얻은 거야. 우린 그런 다음 여우가 덧붙였대. 가서 자매들을 다시 보고 오렴. 그럼 이 세상에 하나뿐인 네 자매를 이해하게 될 거야. 그러고 다시 돌아와. 내게 작별 인사해주면 내가 내게 비밀 선물 하나를 건네줄게. 어린 왕자는 다시 장미들을 보러 갔어. 너희들은 내 장미와 전혀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그냥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야. 라며 어린 왕자는 말했어. 아무도 너희를 기다리지 않았고 너희도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잖니. 너희 여우를 닮았어. 수십만 마리의 어느 여우들과 같아. 하지만 굴주 한 마리와 난 친구가 되었어. 이제 그 여우는 내게 특별한 친구가 되었어. 자매들로서 여간 당황스러운 게 아니었지. 너희들도 아름다워. 하지만 공허할 뿐이야. 라며 어린 왕자는 다시 말했어. 너희들은 나 때문에 죽을 리 없어. 물론 내 장미도 지나가는 해인에겐 어느 장미일 뿐일 테지. 그치만 내게는 그 장미가 너희 모두보다 더 소중해. 내가 그 장미에 물을 준 이후로, 그리고 유리 덮개를 씌워준 이후로, 바람막이를 설치해준 이후로, 애벌레들을 잡아준 이후로, 물론 그 중 두세 마리 애벌레는 나중에 나비가 되라고 살려두었지만 그 이후로 그앤 내 얘기를 들어주었고 날 칭찬해주며 내게 자랑질을 해주었고 심지어 입도 꾹 다물곤 해주었지. 이따금씩 말이야. 그때부터 그앤 내 유일한 자매가 된 거야.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로 다시 돌아왔어. 잘 있어. 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그래, 잘 가. 라며 여우가 말했지. 자, 이건 내 비밀 선물이야. 그 선물은 간단해. 마음으로 볼 때 쉽게 보여. 가장 중요한 건 눈으로 보이지 않거든. 가장 중요한 건 눈으로 보이지 않아. 라며 어린 왕자가 기억에 담아두려고 되뇌었어. 자매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내가 내 자매를 위해 들인 시간 때문인 거야. 내 자매를 위해 들인 시간 때문이라고. 역시나 기억에 담아두려고 말했어. 사람들이 이 진실을 쉽게 잊을지라도
라며 여우가 말했지. 너마저 그래서 난 돼. 자신이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책임을 따르게 되는 거란다. 그러니 넌 내 장미를 책임져야 하는 거야. 넌 내 장미를 책임져야 해. 라며 기억에 담아두기 위해 어려운 자가 되뇌었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려왕자에 대한 오디오북 시리즈는 다 끝났습니다. 완독을 했고, 그래서 끝까지 완독해주신 퍼플랜드께서도 감사드리고, 또 다양한 책들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책을 읽어드리거나 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책 리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다음 컨텐츠에서 만날게요. 그러면은 4월달에 여행 일정이 잡혀있어서 4월 16일 날 컨텐츠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